지금부터 68세 한도윤의 늦은 사랑과 배신, 그리고 존엄을 되찾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혜롭고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한도윤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로 한 번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고 흰 머리가 성성했습니다. 그는 면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많이 늙었구나. 아침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토스트 한 잔과 커피 한 잔.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은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오전 8시였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길겠구나.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무료했습니다. 35년간 지역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바쁘게 살았던 그에게 아무 일도 없는 하루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아들 지우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며 바빴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내려올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점심을 먹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었습니다. 옆 벤치에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는 것도 좋겠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으며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네요. 그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외로움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금융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단정해 보였습니다. 아직은 괜찮네. 세미나장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윤은 중간쯤 자리에 앉아 강연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익숙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휴식 시간, 도윤은 복도로 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도윤 씨 맞으시죠?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돌아보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서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은행에서 뵌 적이 있어요. 도윤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반갑습니다. 도윤 씨처럼 점잖은 분, 요즘 보기 힘들어요. 그녀의 말에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요즘은 혼자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미정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긴 하는데 가끔은 외롭죠. 도윤은 그녀의 말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미정은 말솜씨가 좋았고 도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 씨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책임감도 강하고 따뜻하시고 제가 그런가요? 물론이죠.
그런 분이 혼자 계신 게 안타까워요. 미정의 말은 도윤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석 달 뒤 도윤은 미정에게 청혼했습니다. 미정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윤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아들 지훈과 몇몇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고맙다, 지훈아.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축하했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도윤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외롭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평화는 봄 햇살처럼 잠시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 미정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재산 이야기요. 도윤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미정의 말에 도윤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재산 이야기를 갑자기? 도윤 씨,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그런데 이 집이랑 통장이 전부 도윤 씨 명이더라고요. 미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죠. 요즘 부부들은 다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해요. 그게 서로를 믿는다는 증거 아닌가요? 미정 씨,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천천히요. 그럼 언제 하실 건데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저는 가족이 아니란 얘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그녀는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미정 씨, 진정하십시오.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합시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저한테 진정하래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윤은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그날 이후 미정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저녁이면 침실 문을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미정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 푸세요. 화요? 저 안 화났는데요. 그럼 왜 이러십니까? 뭐려? 전 평소대로 사는데요. 미정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참다 못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 씨,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건 좀 더 시간을 두고 됐어요. 미정이 도윤의 말을 잘랐습니다. 됐다니요. 이제 아무 기대 안 해요. 도윤 씨는 저를 믿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야기 끝났어요. 혼자 계세요. 미정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친구 만나러요. 상관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새벽 2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도윤은 아는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어머, 도윤 씨, 오랜만이에요. 아, 김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요즘 부인분은 어떠세요?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도윤 씨, 부인분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시던데요? 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김 여사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재혼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지만 내용을 보니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냄새가 너무 나요. 같이 자기가 힘들어서 따로 잡니다. 재산 문제로 이야기를 꺼내면 화를 내고 저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재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댓글에는 동정하는 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좀 이기적이신 것 같네요. 재혼할 때 조심하셔야죠. 힘내세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미정을 마주했습니다. 미정 씨, 커뮤니티에 올린 글, 그게 당신이 쓴 겁니까? 미정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썼어요. 왜요? 왜냐고요?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다니. 거짓말이요? 전 사실대로 썼는데요. 냄새가 난다는 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네, 도윤 씨, 사실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이야기도 사실이고요. 도윤 씨가 저를 믿지 않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나는 당신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과는 같아요. 어쨌든 안 해주신 거잖아요. 미정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오늘 친구 집에서 며칠 있을게요. 도윤 씨도 좀 생각해 보세요. 미정 씨, 도윤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미정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것도 나중에 폭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일주일 뒤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소송 통지서.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소장에는 정신적 학대와 재산 은닉이 이유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아파트 절반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통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모욕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당하지 않는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고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아빠다. 내려올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도움이 필요하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틀 뒤 아들 지훈이 내려왔습니다. 도윤은 현관문을 열고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지훈아,
미안하다. 바쁠 텐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와야죠. 지우는 짐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과의 만남, 결혼, 그리고 그녀의 변화, 재산 이야기, 커뮤니티 글, 이혼 소송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뭐, 이용당한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재산 이야기를 꺼내고 여론을 조작하고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뭘 알아본다는 거니? 서미정이란 사람의 과거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지훈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아버지, 지훈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아버지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도윤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부탁한다. 지우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IT 회사 대표답게 정보 수집에 능숙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서미정의 과거 주소와 경력을 추적했습니다. 이틀 뒤 지우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노트북 화면에는 서미정의 과거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마이너스 김모 씨와 결혼 당시 45세 남성 자영업. 2012년 마이너스 이혼 재산 분할로 5천만 원 수령. 2015년 마이너스 이모 씨와 재혼 당시 61세 남성 은퇴 공무원. 2017년 마이너스 이혼 재산 분할로 아파트 절반 수령. 2020년 마이너스 박모 씨와 재혼 당시 66세 남성 전직 회사 임원. 2022년 마이너스 이혼 재산 분할로 8천만 원 수령. 도윤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진짜냐? 네, 아버지,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15년간 4번의 재혼과 이혼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매번 재산 분할을 받아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도 네, 아버지도 똑같은 수법에 당하신 겁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괴감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아버지, 자책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지우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네, 아버지, 나는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다. 그녀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변호사를 섭외했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 최민수,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도윤과 지훈을 만나 사건의 전말을 들었습니다. 한도윤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정신적 학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대를 했다는 겁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커뮤니티 글과 증언을 증거로 제출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상대방의 과거를 증거로 제출하는 겁니다. 반복적인 재혼과 이혼, 재산 분할 패턴. 이것은 명백히 사기적 결혼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이미 확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뭡니까?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직접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 말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미정 씨가 그런 말을 직접 한 적은 없으니까요. 최 변호사는 턱을 쓸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상대방을 자극해서 본심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일주일 뒤 도윤은 미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정 씨,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미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이제 법정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줍시다.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카페에서 봐요. 다음 날 도윤은 카페에서 미정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옷깃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세련된 차림이었습니다. 도윤 씨,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미정 씨, 우리 이혼하지 맙시다. 미정은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파트 명에 당신 이름으로 넣겠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 소송 취하해 주세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와서 그런다고 믿을 수 있나요? 어차피 법정에서 받아낼 거예요. 미정 씨, 솔직히 말할게요. 도윤 씨? 미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도윤 씨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자랑, 그런 거 없었어요. 도윤 씨 같은 외로운 노인들은 쉬워요.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면 금방 넘어오거든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도윤 씨가 생각보다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어차피 법으로 받아내면 그만이니까. 미정 씨, 당신이 뭐 실망했어요? 그럼 애초에 재산을 내놓았어야죠. 미정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음엔 법정에서 봐요. 그때는 제가 이길 겁니다. 그녀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도윤 씨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서늘한 집중력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아, 증거 확보했다.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깁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싸울 무기가 생겼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도윤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아버지. 지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서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세련된 옷차림이었고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이혼 소송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정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한도윤 씨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재산을 독점하고 원고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커뮤니티 게시글과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그 증거입니다. 재판장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학대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라고요? 네. 원고 서미정 씨는 지난 15년간 4차례의 재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매번 재산 분할을 받아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원고의 혼인 및 이혼 기록입니다. 모든 결혼이 23년 이내에 이혼으로 끝났고 매번 재산 분할이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판장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까? 미정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혼인 기록이 이번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패턴입니다.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고는 반복적으로 나이 든 남성들과 결혼한 뒤 재산 문제를 제기하고 이혼을 통해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행위입니다. 재판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최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재판장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도윤 씨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자랑, 그런 거 없었어요. 도윤 씨 같은 외로운 노인들은 쉬워요.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면 금방 넘어오거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건 재판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고, 이 녹음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까? 미정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을 뿐입니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요? 네. 도윤 씨가 저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면 왜 쉬워요? 금방 넘어오거든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이것은 계획적 접근을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의 외로움을 이용해 결혼했고 재산을 취득하려 했습니다. 피고가 응하지 않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결혼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미정의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과거 기록, 녹음 파일,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 모든 것이 미정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서미정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고의 행위는 사기적 결혼에 해당하며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됩니다. 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은 인정하되 재산 분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쾅! 재판장이 판결문을 내려쳤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미정이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도윤 씨, 잠깐만요.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저 정말 미안해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정 씨, 알아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했습니까?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 씨, 나도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이용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오. 도윤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끝났구나. 네,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나는 내 명예를 지켰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 단지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야.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그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 씨,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도윤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사과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도윤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도윤은 그 글들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면 돌아오는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봄이 올 것입니다. 도윤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그의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삶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의 사진에 인사를 하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지훈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다. 마음이 편안해졌어. 다행이에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너도 무리하지 마라.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먼저야. 네, 알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나무에는 새싹이 돋았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어느 날 오후 도윤은 지역 복지센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도윤 씨 맞으시죠? 저희 센터에서 노년층 금융상담 봉사자를 찾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이시잖아요.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도윤은 복지센터에서 일주일에 2번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했고 재산관리 상담도 했습니다. 한도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사기 당할 뻔한 걸 막았어요. 천만에요.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도윤은 그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나도 외로움 때문에 당했지. 이분들도 그럴 수 있어. 그는 진심을 담아 상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도윤은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복지센터 앞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서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고 옷차림도 소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미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여기서 뵐 줄 몰랐어요. 무슨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요즘 복지센터에서 일자리 교육을 받고 있어요. 청소일 배우고 있습니다. 도윤은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러시군요. 도윤 씨는 여기서 뭐 하세요? 봉사 활동 중입니다. 금융 상담요. 미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도윤 씨답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말없이 앞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그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재판 끝나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친구들도 다 떠났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어요. 아파트도 팔아야 했고 위자료 갚느라 다 날렸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한 짓이 너무 나빴으니까. 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 씨는 저한테 진심이었어요. 저를 사랑했고 함께 늙어가고 싶어 했죠. 근데 저는 그걸 이용했어요. 돈밖에 생각 안 했어요. 미정 씨, 저는 외로움이 뭔지 몰랐어요. 제 외로움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의 외로움은 이용할 도구였어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도윤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한 말들이, 한 행동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윤 씨,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미정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윤 씨한테 받은 마음, 이제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근데 전 그걸 짓밟았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도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는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네, 나도 그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고 배신감에 잠을 못 잤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나 싶었죠. 죄송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미정 씨도 외로웠겠구나 싶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힘들었겠죠. 도윤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허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라는 거려. 그리고 진짜 치유는 용서에서 온다는 거려.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미정 씨,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도윤 씨,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지금 벌을 받고 있고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미정은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남은 인생 바르게 사세요. 네네, 꼭 그렇게 할게요.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도윤 씨, 미정이 그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니 존경스러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도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증오보다는 평화를 택했을 뿐이죠.
그는 미정에게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미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 씨,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봄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니? 목소리로 알겠니? 네, 느껴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졌을 뿐이야. 그럼 됐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지훈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빠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고맙다. 우리 아들. 전화를 끊고 도윤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괜찮아요.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도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 한 줄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다시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도훈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윤은 밝게 웃으며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따뜻했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배우는 거구나. 사랑도, 배신도, 용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그 길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저 한도윤의 이야기였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찾은 사랑, 배신의 아픔, 그리고 용서를 통한 회복. 인생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진실과 용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노년의 사랑이 실패로 끝나도 인생은 존엄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